해주시고요. 잠깐 자리에 앉으시는 동안 제가 그 안내 말씀을 드릴 게 두 가지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오픈 채팅방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지켜주셔야 할 부분이 그 로비에서 이제 GV가 끝나고 와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사인이나 사진 촬영 같은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도 여기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크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많이 해주시고 그 이야기 중간에는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더 숨이 차네요. 자, 감독님부터 자기소개를 한번 인사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더스트맨을 연출한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로 이제 개봉 1주차 지났는데 2주차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관객분들 많이 계신 모습 극장에서 보게 돼서 너무 즐겁게 느껴지네요. 오늘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도준을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처음 왔는데요. 좋네요. 밝고 이런 공간에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 중요한 날, 기억해야 하는 날 만나서 또 되게 좋습니다. 영화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속의 더 스타트를 그린 이자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오는 집이어가지고 되게 떨리는데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태산 연기한 배우 우지연입니다. 오늘 작가님과 함께하는 조금 특별한 GV에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함께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처음에 기획된 대로 이제 더스트 아트 컨셉 GV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두 배우님께서 깜짝 게스트 출연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오픈 채팅방이 개설돼서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인원수를 보니까. 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QR 코드나 아리랑 인디웨이브 GV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아직은 질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저번 시사회 때 한번 극장에서 처음으로 보고 저는 또 미디어 아트를 팝업 전시관에 들어갔던 좀 입체적인 느낌? 입체적인 감상을 좀 가지고 감독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음악과 미술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진짜 잘 어우러져서 좀 독립영화에서 조금 또 볼 수 없는 면들이 많지 않나? 그래서 되게 또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일단 감독님부터 오늘 마지막 GV라고 그죠? 서울에서 이게 첫 입봉작이잖아요. 극장에서 개봉을 한 제가 감독님하고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절친이기도 하고 작품을 같이 많이 해오면서 그 전작들이 또 드라마들이 많았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는데 또 더스트 아트는 되게 제 개인적으로 스타일리시하게 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경 감독님이 조금 원래 이제 장르를 하고 싶었다는 그런 바람으로 영화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도 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첫 입봉작으로서는 조금 도전적인 영화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 영화를 만들 때 또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더스트 아트 이후에 어떤 영화들을 또 만들고 싶은지 그런 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항상 좀 고민이 있었던 게 영화적인 부분에서 영화 연출적으로 제 영화의 스타일이 고정적인 어떤 게 없다 이런 게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스타일을 굉장히 확고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다음 작품 만들 때에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보시는 관객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계속 변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것 같고 근데 다만 딱 한 가지는 이제 항상 그때그때 내가 원했던 주제들 내가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 영화 만들면서 솔직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고 오늘 GV가 또 서울에서의 마지막 GV일 것 같아요. 근데 또 특별한 게 원래 평소에 객석에서는 이렇게 GV 할 때 관객분들이 위에 계시고 저희가 밑에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위에 있어서 굉장히 관객분들 얼굴이 잘 보이네요. 네, 그래서 특별한 GV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왔는데 저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자연 작가님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더스트 아트 그 작품들을 거의 도맡아서 해주셨고 그 프로보이닉이라는 러시아의 실제 더스트 아트 작가 하시는 작가님도 참여를 같이 해주셨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실 자연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작가로 활동하시고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고 그 작품관이 있을 텐데 또 다른 작가분하고 같이 영화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내 거는 어느 정도 지키고 또 그분의 스타일과 함께 협업하는 거는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장면에서 나온 그림이 자연 작가님의 그림이시고 또 어떤 장면이 또 다른 작가님의 그림이신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맨 위에 올라온 그 질문에서 우지연 배우님이 직접 그린 그림도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배우님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영화에 나오는 그림 12점을 제가 맡아서 그렸고 그 나머지 4점을 프로보이닉 작가님께서 직접 그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 그린 그림을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냥 안 그린 그림은요 거의 다 작가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지 않은 그림은 그 이제 그 태산이가 보아한테 미안해요 하고 그린 부엉이 그림이랑 처음 나온 이제 기도하는 손 그림이랑 그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아가 이렇게 그림 다 지어지는 그 얼굴 그 그림이랑 그리고 그 서로 이제 판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손 그림을 닉 작가님이 그리셨고 그리고 또 한 점 더 그려주셨는데 이제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려져 있는 택배 트럭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 같은 경우는 편집됐습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총 4점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그림들은 전부 이재현 작가님께서 그리신 그림들입니다. 안 그래도 편집된 그림이 또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벌써 답변을 해주셨네요. 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영화에 기도하는 손 그림이 그려진 장면이 2번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 트럭 기사를 위해서 태산이 그려주는 장면에서 나오고 뒤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 트럭 사진을 찍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앞에 있는 그림은 닉 작가님이 그리셨고 뒤에 있는 그림은 자연 작가님이 그리셨어요. 그래서 그 두 그림이 사실 자세히 보면 조금 미묘하게 그림체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드려봅니다. 네네, 저 우지연 배우님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죄송해요. 여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연 작가님이 원래는 수묵화 동양화 전공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영화를 봤더니 그 기도하는 손의 차이점이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일단 제가 그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좀 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의 분위기를 좀 더 내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분위기라는 게 좀 약간 톤을 더 잘게 나눈다든지 좀 그림이 너무 이렇게 딱 대비감이 강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분위기 있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둬서 그 기도하는 손 그릴 때는 사실 근데 제가 제 그림 스타일을 딱 더 보여드리는 것보다 일단 그 장면에서
그 장면을 재현하는 그림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같은 동일한 그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재현하는데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을 좀 더 보여드리기보다는. 제가 감히 그냥 유추해 보자면 그 프로보이닉 작가는 원래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조금 제가 느끼기에 좀 사인펜을 그린 똑 떨어지는 어떤 선을 가진 그림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연 작가님 그림이 조금 더 수묵화가 가지고 있는 음영이랄까요? 이렇게 번지는 느낌? 네, 그런 것들이 먼지를 좀 더 조금씩 더 옅게 쌓아가면서 그렸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이제 우지연 배우님이 그려주신 그림이 있었던가요 혹시? 네, 저는 이제 사실 연습해가지고 좀 많은 부분을 그렸던 거는 그 부엉이를 이제 조금 연습을 해가지고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저희가 준비할 때 이제 뭐 꼭 어떤 시안을 두고 연습을 한다기보다 그 사전에 이제 작가님이 좀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제 날을 잡아서 뭐 이것저것 이제 저희가 또 현장에서 어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연습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아랑 이제 그 주차장에서 그리는 처음에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그림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귀엽고 이제 간단한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 얼굴 막 여러 개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게 괴상한 어떤 괴상하고 귀여운 어떤 가온아지 같은 네네네 그죠? 뭐 네, 그런 어떤 조그만하고 귀엽고 쉬워 보이는 것들은 네. 사실 이제 또 작가님이 좀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시안이 정확하게 있었어가지고 이제 시안들 보면서 이제 저희가 뭐 장난치듯이 좀 막 그려도 상관없다고 했어서 그거 되게 재밌게 이제 연습하고 또 그리고 했었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작가님을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지연 배우님 생각보다 너무 잘 그리셔서 예, 이렇게 얼마 전에 저희 그 더스트 아트 일러스트 공모 같은 걸 했었잖아요. 그때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는 막 못 그린다고 그러셨는데 작가님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약간 귀여운 그림들도 그리신 거고 또 그다음에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제 하늘 나는 새 그림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초반에 약간 이렇게 그리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배우분이 그리시는 게. 근데 그것도 되게 이게 한 번에 그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되게 슥슥 잘 그리셨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이제 그 나무 흩날리는 나무 그림 있잖아요. 그것도 직접 이렇게 그리신 거거든요. 그때 되게 전 놀랬거든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보다 잘 그리시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그런 점을 알고 캐스팅을 하셨나요? 거기까지 염두는 못 뒀었는데 예, 뭐 운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까 그 칭찬을 해주셔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었어요. 말 나온 김에 우지연 배우님 오늘 입고 오신 옷이 영화에서 입었던 옷인지.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눈썰미가 엄청 좋으시네요. 이거 아마 그 목욕탕에서 씻고 나와서 아주 잠깐 영화에 나오는데 그 옷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코트 안에 입었던 네, 모아 만나기 전에 이제 코트 안에 입었던 그 회색 후드티입니다. 저는 약간 재밌자고 한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진짜일 줄 몰랐어요. 눈썹이 진짜 좋으신 좋으시네요. 거네요. 네. 계산하고 오늘 네. 입고 왔습니다. 저도 그냥 회색 후드티라서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 옷을 원래 의상으로 하셨었군요. 맞아요. 여기 더스트맨 아이디로 그 기도하는 손을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강기루 배우님이 그리셨던 거죠? 얼마 전에 공모전에 혹시 당첨되셨나요? 이게 제가 선정에 관여를 했는데 차마 이 내부자분을 선발하는 것이 조금 그렇다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약간 이악 물고 그린 것 같죠? 네. 근데 거의 워낙 또 미대 출신이시고 요즘 시간도 많이 없을 텐데 네. 일등 돌리고 싶었는데 1등 하고 도의적인 싶어서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 기도하는 손을 그리셨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셨는지. 왜 그립니까? 저는 의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딱딱한 질감으로 그 컨트라스트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이거 연필이신가요 이거? 아니 볼펜. 저는 인스타그램 친구였는데 이 사진이 올라와서
그 홍보용으로 다른 그 사진을 올리신 건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직접 그리셨다고 해서 진짜 놀랐었거든요. 진짜 잘 그리시네요. 옆에 와서 하려고 수상에 중점을 두고 네. 그리시. 그거 그 의지. 네. 저제 것도 떨어뜨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참여했는데 아니 그거는 제 것 좀 못 그리긴 했어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그게 만약에 수상을 했으면 조금 이제 배우님들한테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올라온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 그림에 대한 질문이어서 조금 미뤄두고, 네, 제가 저도 이제 연기를 하는 입장으로서 오늘 다시 보니까 그 우지연 배우님의 연기가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데 엄청 디테일하게 그 눈물 흘리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이 타이밍에 뭔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건드렸어 막 약간 이런 타이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절제하는 연기들이 되게 힘들다는 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표현해내야 되는데 또 되게 섬세하게 표현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잘 표현되어져서, 또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입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도 뭔가 촬영이나 뭐 조명, 다른 미술, 음악, 뭐 다른 요소의 분야들이 되게 각자의 자리에서 다 꽉 채워주고 있어서 잘 이렇게 어우러졌다고 생각해요. 그 강약을 서로 이제 맞바꿔 가면서 그거 안에 연기도 되게 그 절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이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기 톤 같은 것들을 좀 구현해내실 때 힘들었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배우님의 원래 연기하시는데 어떤 점이 또 좋았고 나쁘고 뭐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궁금해요. 사실 이제 태산이라는 인물은 어떤 표현의 폭이 이제 넓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마냥 우울한 어떤 인물이 되게끔 하면은 또 보시는 분들도 힘들고 어떤 이 인물을 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 넓지 않은 폭에서 어쨌든 좀 생생한 그 희노애락을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인물을 감독님이 사실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정확한 어떤 디자인들이 있었어서, 그리고 사실 저도 그 배우고 이제 저도 어떤 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씬을 찍을 때마다 이제 그걸 벗어나기도 하거든요. 이제 특히 모아랑 이제 모아 이제 작업실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그 씬은 사실 저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좀 태산이 좀 전보다도 가볍고 이제 말 어떤 볼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풀어졌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독님이 그날 좀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또 알맞게 잘 항상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음악들이나 요소들을 이제 감독님이 다 그리고 알고 있으니까 사실 거기에 맞게끔 이제 현장에서 미세 조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덕분에 좀 괜찮은 인물이 어쩌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본인이 계속 연기해 오신 어떤 호흡 같은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모든 배우분들은. 근데 어쨌든 그런 호흡보다도 제가 생각한 태산을 그리려고 그걸 이렇게 믿고 따라 이렇게 와주셨다는 거, 같이 해주셨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연 배우님께.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이니까. 정말 마지막은 아니지. 그래도 한 번은 서울에서 더 있지 다시 안 않을까. 오실 예정이시라고 이제. 본인 감독님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기루 배우님한테도 제가 또 두 분 다 같이 작업을 해봤었을 때 또 기루 배우님 엄청 평온하고 또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근데 항상 언어적으로 좀 다른 캐릭터들을 많이 맡는 편이었었고, 이번에는 또 언어적인 제약이 좀 있는 역할에서 또
태산이 절제해야 되는 부분에 감정들을 사실은 도준이 되게 도맡아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감정을 조금 더 폭발시키지만 이 영화 자체의 톤 안에서 잘 가져간 인물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또 재밌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 연기를 하실 때 좀 어려움 없으셨는지, 또 항상 언어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언어요? 사투리 이런 걸 너무 사투리? 잘하셔가지고. 저는 지방 출신이라 표준어도 약간 외국어 같아요. 그래서 다 그냥 다 비슷한 느낌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도준이의 감정은 제가 적절한 감정을 선택해서 조절해서 연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자유롭게 하면 이제 감독님이 그리고 연출부에서 조절들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혹은 뭐 조금 더 덜 그런 디렉션에 의해서 디렉션을 믿고 톤 조절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표현의 정도 같은 경우는 그 프리 때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죠. 제 기억으로는 전체 리딩을 2번인가 했는데 한 번 하고 또 좀 며칠 흘러서 다시 했어요. 그래서 처음 리딩을 했을 때는 뭔가 반응이 크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냥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감독님이 어떤 부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도준이는 이랬으면 좋겠고 어떤 느낌이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잡아놓았던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일정들을 마치고 다시 리딩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막 엄청 연습을 했거나 연구를 하고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가 바뀌었나 봐요. 제가 좀 다른 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톤이 이게 본인이 생각하던 톤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좋다고 해주시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그때부터 좀 믿음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덕분에 이렇게 같이 호흡 맞추는 배우분과 감독님의 톤에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왜 이렇게 되게 훈훈한 얘기만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텐션이 떨어졌어요. 헐 뜯고 이렇게 뒷담화를 아니요. 농담이고요. 제가 아는 기르 배우님 되게 감각적으로도 많이 열려있고 너무 좋은 배우분이라서 그런 것도 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많이들 더스트 아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조금 같이 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그 더스트 아트만 작업하시진 않고 사실 이 영화 때문에 더스트 아트를 처음 이제 실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또 촬영장에서 에피소드나 여기 또 가장 애착가는 그림에 대한 질문도 있거든요. 그런 그 촬영장 에피소드랑 애착가는 그림이 뭐 있는지 일단 먼저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에 연계해서 저도 처음에 더스트 아트라는 걸 잘 몰랐을 때 그 샌드 아트가 저희가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작가님이 더스트 아트는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말했을 때 더스트 아트는 이렇게 털어내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샌드 아트, 그러니까 저도 약간 더스트 아트라는 장르를 처음 이번에 접했고 이걸 제가 처음 이제 실현을 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스트 아트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샌드 아트 비슷한 거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막상 작업을 이제 하고 보니까 느꼈던 차이점은, 샌드 아트는 보통 약간 그 영상으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는 과정에 보이는 약간 손이랑 같이 나오는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약간 일단 샌드 아트는 어디 이렇게 고정돼 있는 샌드들이 아니고 이렇게 눕혀 있는 상태에서 그 모래들 모아가지고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수정도 물론 가능하고, 근데 약간 그 더스트 아트는 이렇게 수직면에 이렇게 그 먼지를 도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약간 이렇게 닦아내듯이 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그
수정이 되게 어려워요. 더스트 아트는 약간 한번 그리고 나면은 먼지를 아예 다시 처음부터 도포를 해야지 가능해가지고 약간 그런 점에서 약간 뭔가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와 수정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게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해주셨던 질문이 에피소드 네. 촬영장에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에피소드. 있었는지, 네, 애착 가는 그림이 아. 있으신지. 네. 일단 제가 그 애착이 가는 그림은 태산이가 그 냉장고에 그린 그림인데 약간 되게 가로등이 있고 이제 쓸쓸히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이 있는 그림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그 분위기가 되게 잘 구현이 된 것 같고, 그 쓸쓸한 그런 느낌? 분위기 있게 그려진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는데, 또 제가 왜 이걸 좋아하나 생각해봤는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되게 굉장히 쓸쓸했거든요, 제가. 그 시장에서 되게 새벽이었어요. 밤에. 저 기억나요. 제가 촬영에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시장 거기 맞죠? 그 공간. 그 태산하고 모아가 이렇게 먼지 뿌리면서 하는 네. 그 창고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빈 상가 같은. 그 사이에 이제 숙소와 촬영장이 있었는데 그 다음 촬영장이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가 거기서 되게 조그만 빛을 맞으면서 혼자 막 작업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누구시지? 이러면서 봤는데 되게 저도 그 무드가 느껴졌거든요. 쓸쓸한 무드가. 그래가지고 약간 굉장히 그 약간 쓸쓸함이 잘 묻어난 것 같아가지고 그림에, 그래가지고 애착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 에피소드였죠. 에피소드는 제 엄청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일단 2018년 겨울이 엄청 되게 추웠거든요. 진짜 근래 든 겨울 중에 가장 추웠는데 저 온몸에 핫팩을 막 10개씩 붙이고 온 스태프 배우분들이 그러셨는데, 그때도 새벽이었죠. 새벽에 이제 그 벽화가 나왔잖아요, 그 영화에. 그 벽화 그림에서 이제 손이 나와요. 모아의 손이 이제 붓질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손이 제 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역을 이제 찍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그 붓을 이제 물감을 풀면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엄청난 극한의 상황에서 막 손은 다 얼고 물감도 얼고 또 촬영이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짜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던 그 순간이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네.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밖에 촬영장을 방문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추운 날이었었고 이 더스트맨이 정말 추운 계절에 추운 날씨에 찍었다는 거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거의 다 알고 계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엄청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질문 중에 아까 이야기랑 조금 맞붙는 질문이 있어서요. 그 더스트 아트를 이제 그리다가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수정을 하려면 다시 다 덮고 작업을 하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그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실패를 한 번 잘못 그리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도포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실패를 하진 않았거든요. 실패는 제가 자꾸 테이크를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일단 근데 그래서 약간 제가 일단 뭐 그림 그릴 때 다른 거 몰라도 약간 눈썰미는 평소에 약간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다른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건 자신이 있었어요. 약간 한 번에 그려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실패를 하면 다시 작업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제가 약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완성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좀 그거는 했어요. 네네. 근데 더스트아트를 처음 해보셨다는 말씀이 좀 새삼 놀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스트아트를 그릴 때 손으로 그리기 사실 어렵다고 하시던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는지,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일단 그런데 일단 그 더스트 아트는 그리는 시간보다도 약간 실패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그리기 전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여기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지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틀리면 안 되니까 그 지점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사실 영화에서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태선이가. 근데 일단 붓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붓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동양학과다 보니까 동양화 붓이 되게 섬세하고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동양화 붓도 같이 사용하면서 털어내듯이 좀 부드럽게 이렇게 털어내듯이 그렸는데 되게 섬세한 작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 네,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서 태산이가 막 멋있게 막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보고 저는 일단 정말 태산이가 그림 천재구나. 내 손으로 그리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느꼈던 그 프로보이닉 작가와 그 이재현 작가님의 그림이 조금 다른 느낌이다라고 느낀 게 어떤 그런 부분에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으면 이 질문에 연계해서 그 안착시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쓰였는지와 여기 있는 그 질문들 중에 더스트맨 제목이 되게 직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짓게 됐는지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먼지 도포 방법 되게 저희도 처음에 이게 한국에 더스트아트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찾았던 방법은 그 오일을 바르고 거기 위에 먼지를 뿌려서 먼지를 좀 고정되도록 먼지가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었고, 또 경사가 지지 않은 면에는 그냥 뿌려도 샌드아트처럼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뿌릴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이랑 또 이건 프로보이닉 작가님께서 알려주신 방식인데 이렇게 닦으면 지워지는 페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인트를 이 분사기로 분사를 해서 먼지처럼 질감이 보이게 그렇게 하는 방식.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온 그 올빼미 그리는 장면은 실제로 버려져 있던 폐가였어서 그 창문에 있던 먼지는 실제 먼지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 네 가지 방식이 다 들어가 있는 영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에만. 네, 더스트맨 제목은 이 모아와 태산이 함께 그리는 그림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의 그 그림 자체를 의미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태산과 모아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그려나가는 그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태산 자체가 저는 더스트맨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스트 아트를 하는 남자라는 직관적인 의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태산이 이제 먼지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부유하는 그 거처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먼지 상태의 어떤 사람을 이제 형상화했을 때 이런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그렸었고, 그 남자가 이제 점점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게 되는 그 삶의 방향성을 찾아나가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 모든 의미에서 더스트맨이라는 제목이 가장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독님 답변 중에 그 부엉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오늘 갑자기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엉이의 의미가 한번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또 같이 하필 특별히 부엉이를 그 모아가 좋아하는 동물을 설정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모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상징성을 심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올빼미라는 동물을 생각했을 때 올빼미가 지혜라는 상징도 있고 그 아테나 여신의 수호 동물이라서 지혜라는 상징 자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가 딱 부엉이라는 부엉이란 동물을 생각했을 때 밤에도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저 멀리까지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밤에도 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인물이기도 하고, 또 태산이 지금 보진 못하고 있는 먼지를 꽉 차서 지금 보지는 못하는 그 길들을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태산에게 길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또 태산이 모르는 길을 이미 알고 있고 이런 느낌에서 부엉이라기보다 사실 올빼미입니다. 네, 올빼미입니다. 네, 올빼미. 제가 오늘 그 궁금증을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그 태산과 모아가 둘이 서 있는 투샷 장면이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쯤에
되게 두 분이 부엉이처럼 귀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저 물론 동화됐나 봐요. 죄송해요. 그 두 배우분한테 이제 질문이 아까 들어왔었는데요. 그 태산이와 도준이의 배역이 바뀌어도 어색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두 분이 배역이 바뀌었다면 우지연 배우님의 도준과 강기루 배우님의 태산은 어떤 느낌이었을지 서로의 느낌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 두 분이 원래 엄청 절친이시잖아요. 또 그 전에도 혹시 작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두 분의 케미는 어떠셨는지. 강기름 배우님이 태산을 하셨으면 너무 잘하지 않았을까요? 그 또 다른 어떤 뭐 진우와는 또 다르겠지만 또 굉장히 멋진 그 인물 하나를 이제 강기루 배우님의 모습으로 담아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렇고 뭐 근데 사실 좋았죠.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아주 친하다기보다는 그 전에도 몇 번 이제 만나고 저희가 친분이 있었지만 이제 더스트맨을 하면서 좀 많이 친해진 게 있어서 그리고 그 제가 사실 쭉 이렇게 회차를 하면서 이제 만나는 인물들이 이제 그때 다르기는 한데 또 이제 강기루 배우님이나 뭐 심장희 배우님 현장에 이제 오면은 같이 이제 또 장난도 좀 치고 이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추위도 좀 있고 이렇게 재밌게 농담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저도 힘을 많이 얻어서 이제 촬영했었습니다. 강기루 배우님 어떠셨는지. 저는 우지연 배우가 도준을 연기하는 모습이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어떤 다른 인물일까 또 궁금하고 제가 태산을 했으면 좀 뻔하고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촬영할 때는 제가 도준을 연기할 때 그리고 연기하지 않을 때와 할 때의 그 갭 때문에 현타가 좀 많이 와가지고 태산은 좀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영화가 완성이 되고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태산을 연기했으면 너무 뻔하고 그냥 읽히는 그런 평범한 인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들고 이 얘기는 또 많이 했던 얘기인데 현장에서 또 아무리 또 함께 같이 영화를 하루 이틀 3일 찍다 보면 친해지고 익숙해지지만 그리고 친구가 있는 현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안정감과 편안함을 줬고 또 주연 배우니까요 친구가. 근데 그 언배 때 이 얘기를 해가지고 기사 한 줄로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기자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친구가 어땠냐. 왜냐면 우지연 배우가 저를 캐스팅을 해줬거든요. 추천을 해줬거든요. 캐스팅 감독님이 하셨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시니까. 저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배우분 다 제가 네, 해당 선생님이 또 이렇게 네. 그 말씀을 기자님께 드리니까 어떠셨는지 물어와서 뭐 충성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반적으로 충성했어 이렇게 뭐 기사가 나가지고 전반적으로 충성을 했죠. 좋았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게. 저도 사실 이렇게 GV를 오랫동안 진행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신이 조금 없는데 거의 다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 음악 얘기는 제가 음악 감독님하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금 나중에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실제 먼지랑 가짜 먼지 중에 그리기 좋은 먼지는 어떤 건지 어떠세요? 실제 먼지는 정말 약간 한 겹으로 이렇게 딱 실제 먼지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입혀져 있다면 입힌 먼지는 좀 많이 뿌리거든요. 많이 뿌려서 근데 사실 많이 뿌린 만큼 좀 층기가 좀 많이 올라오면은 좀 더 여러 톤을 약간 낼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실제 먼지보다는 입힌 먼지가 좀 더 분위기 있게 잘 구현하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촬영장에 갔을 때마다 기억이 났던 게 이제 더 스타트 장면을 찍을 때 모든 스텝이 정말 분야별 상관없이 연출
모든 분들이 다 먼지 뿌리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모두 다 달라붙어 정말 노력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죠, 감독님? 그래서 작가님의 작품이 아름답게 잘 표현되고 했던 것도 정말 그 작가님의 힘이 크지만 다른 스태프분들도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영화들이 나오지 않았나, 장면들이. 이거를 읽어볼까요? 영화의 마지막, 태산은 티끌모아 태산으로 떠난 건가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산과 도준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지 궁금했어요. 주차비 받는 것이 다는 아닌 것 같아서. 또 태산이 성당에 주차된 차의 먼지를 털어주는 건 왜 하는 걸까요? 라고 하시면서 제가 또 그 더스트 아트의 철학 같은 게 있다고, 네, 그거랑 같이 또 맞물려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 자꾸 2개씩 주시면 저 까먹는데. 이거 같이 하실 수 없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네, 이거 태산이 성당에 주차된 차의 먼지를 털어주는 게 태산의 부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 성당에서 태산이 이런 부업을 하는 그런 설정이었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주차 관리라고 해야겠죠, 정확히는 주차 관리를 하는 거고, 이 근처에 봉사장에서 나오는 분진이 너무 심해서 그걸 털어주는 일도 같이 하는 거였고, 그래서 주차 관리하는 장면, 먼지 털어주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 이제 돈을 받는 장면도 있었었는데 그 장면은 편집이 되어가지고 아주 한 컷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편집이 됐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걸로 생각했었고, 제가 아까 감독님하고 이제 말씀 나눴던 걸 빨리 정리를 한번 제가 하고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까 말씀 나눴던 것 중에 더스트 아트의 철학? 네. 이미 여기 너무 영화 잘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드리면, 더스트 아트라는 게 이 먼지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금방 지워져 버리고 또 금방 손상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 지속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그림이 남아있는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도 결국은 소멸을 향해서 가는 삶일 수 있는데 죽음의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매우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그 의미를 태산이 깨달아가는 거, 이런 거를 더스트 아트를 통해서 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 나온 질문들은 여러분이 해주신 질문들은 많이 답변이 된 것 같아서 그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 게 물론 감독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시사회 때 음악 감독님하고 나눴던 이야기 중에 사실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저도 이걸 들으면서 되게 힙한 EDM류의 음악 같은 것들 처음부터 이렇게 쿵쿵 비트랑 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신선하게 들렸고 사실 독립영화에서 잘 시도하지 않는 음악 코드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힙하다라고 느꼈는데 이제 나중에 계속 진행이 될수록 공간감이 되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태산이 성당에서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나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이미지들이 쌓여서 나중에 파이프 오르간 소리 같이 들렸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의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아하시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서 전해드리고 싶었고, 또 음악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현영 음악 감독님이랑 작업을 같이 했는데 저희 음악 감독님이랑 거의 한 1년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영화 톰 앤 매너가 이게 완전 장르 영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정적인 어떤 리얼리즘류의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회색 영화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색 톤을 잡아가는 게 처음에 어려웠어서 이제 음악 감독님 말씀으로는 한 60곡 정도 만드셨는데 그게 다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음악을 만드셨는데도 그 처음에 톤 앤 매너 잡는 게 어려웠어서 그거 잡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 영화 시놉시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통을 알았던 한 남자가 네, 이 삶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90년대 같은 되게 올드한 영화처럼 보일까봐 저는 그 점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왜 2021년에 영화관에 상영되어야 하는가, 이런 무슨
어떤 차별점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사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러니까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제가 앰비언트 음악들을 되게 많이 들으면서 시나리오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장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점들에서 당연히 저는 앰비언트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들어가야 한다 생각을 했고, 그 지점을 음악 감독님께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도 정말 오래 작업한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고, 그 음악 감독님도 그 톤을 잡고 감독님과 이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음악마다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악기에서 나는 소리를 찾아서 엄청 공을 많이 들으셨다고, 네, 그랬던 게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더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제 저희 두 배우님과 감독님과 또 작가님의 앞으로 또 이런 예술 활동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들으면서 맞춰볼까 해요. 근데 하나가 더 올라왔네요. 네, 요거는 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다 읽어보시면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우지연 배우님부터 앞으로의 계획이나 인사 말씀 해주세요. 네, 개봉하고 이렇게 극장에서 뵙는 거가 정말 참 귀한 시간이라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어떤 시국 때문에 끝나고 이제 한 분 한 분 따로 인사 못 드리는 거 너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연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은 작품에서 이제 좋은 연기를 많이 해서 이제 자주 여러분들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도 아니면 극장으로도 제가 자주 찾아뵙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약간 오늘 되게 좋은 기회로 제가 그렸던 작업에 관한 얘기를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되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작업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 전시도 작년 겨울에 했었고, 전시도 소소하게 약간 이렇게 몇 번 했었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작업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대학원도 진학 예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또 제 이자연 하면은 알 수 있게 열심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1차적으로 먼저 보여서, 그리고 활동들을 또 나서서 하기 때문에 또 영화를 홍보할 때 배우들이 이제 일선에서 영화를 소개하곤 하는데, 이렇게 오늘 영화에 함께한 스태프분을 모시고, 또 특히나 더스트맨에서는 더스트아트가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음악도 1년을 작업했거든요. 저희가 촬영 한 달, 프리까지 한 2-3달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영화를 위해서 고생을 하세요. 연출 제작팀뿐만 아니라 기술팀까지.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좋고, 저도 못 들었던 이야기들을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요, 얼른 집에 돌아가셔서 KBS 1 독립영화관에 한강의기가 12시에 방송을 한다고 하니 얼른 가서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만드는데 총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관객분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또 뜻이 깊은 게, 사실 이 영화 태산 캐스팅에 가장 큰 추천을 해준 배우가 저희 김연아 배우님이시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배우분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연 배우님은 또 기루 배우님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재현 작가님이 진짜 혼자 외로우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림을 그리는 혼자와의 이 고독한 싸움을 이겨내서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 얘기를 또 저도 한번 해보면 홍보 시간이. 그 이제 여기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지금 여기 계신 곳이 3관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근데 아예 독립영화 전용관으로 상영관을 바꾸시면서 아리랑 인디웨이브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독립영화 단편영화 3편의 제작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편을 제가 제작을 하게 되어서 상영 7분 전이라는 그래서 7분짜리 단편영화 3편이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랑 나는부리 김진유 감독님이랑 태우리 이난 감독님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영화를 만들어서 이번 23일이랑 25일, 23, 24, 25일 이렇게 상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영 7분 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무료 상영. 네, 무료 상영이고 제가 만든 영화는 지금 당장 영화관을 가야 해라고 이제 지금 당장 시리즈의 3편인데 여기 김예나 배우님께서 주연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참 말이 많네요. 끝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 이제 저희 조 감독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조 감독님이랑 저희 PD님 여기 계시고 네, 그리고 홍보실장님도 네. 그래서 너무 다 감사하다고 네, 관객분들과 함께해준 스태프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도 정말 절친이고 또 응원하는 감독님, 배우분들, 또 작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집을 진행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이제 10시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빨리 달렸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깥에서 좀 사진 촬영이나 사인을 하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하셔서 참고해 주시고 네, 안전히 조심히 잘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